지난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은 많은 논란과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최근 화우 통상산업팀이 매일경제 MK비즈 리뷰를 통해 점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주요 조치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업그룹 통상산업팀 장경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업그룹 오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업그룹 통상산업팀 박연경 변호사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현재의 통상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7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에 자비로 공개 서한을 게재하면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부유한 외국을 지켜주는 것을 그만두고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보편 관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보복 관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등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섹션 232라고도 칭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3월 1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국내 제조업 부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해외 미국 기업의 본토 회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공백 메꾸기, 무역 적자 해소 등을 위한 만능 해결책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관세를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국경 통제, 외교 협상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아직 한국만을 특별히 겨냥한 관세 조치는 없지만 미국의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쿼터제에서 벗어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등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관한 관세 부과 발표 역시 4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작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였던 만큼 추가적인 조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을 비롯하여 품목별, 산업별로 관세 부과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금반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에게 약속한 보조금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있었던 미 의회 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FTA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MFN, 즉 체국 대우 관세로 한국의 MFN 관세율은 2024년 기준 13.4%이고 미국 MFN 관세율은 3.3%로 약 4배입니다. 하지만 MFN 관세율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지 않은 WTO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이므로 한미 FTA 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협상에 대비한 기선 제압용 언론 플레이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여러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발표한 2025년 무역정책 의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국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으로는 자동차 원산지 인정기준 강화, 소고기, 콩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관련 조치 완화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국외 이전의 자유 보장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망 사용료 면제, 그리고 플랫폼법 도입 반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 외에 한미 통상 분야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세 외에도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관세 분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와 지정학적 차원의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저가 수입품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고 있어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대이란 경제 제재,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포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의 경우 미국 주도의 휴전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제재 해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제재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책들의 향방은 어떠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했고 LG화학은 테네시주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조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면서 이미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자금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내용이었고 IRA 전면 폐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관세 압박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향후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 액트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저희 화우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EU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EU의 규제 환경은 어떤가요? EU는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ESG 선두주자로서 EU는 CBAM 탄소 국경 조정제도, GDPR 일반 정보 보호 규정, CSDD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대적 발언 이후 이러한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에 대항하여 EU가 ESG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EU의 현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도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도 EU 규제 수준에 맞춘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도 무역 환경이 어려울 텐데요. 이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먼저 중국은 3월 12일부터 미국산 밀, 옥수수, 면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과일, 대두 등에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목재 수입도 중단하였습니다. 당분간 양국 간 강대강 대결이 예상됩니다. EU 역시 버번 위스키, 모토사이클, 보트 등에 대해 최고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U는 4월 중순 2차 보복 관세를 예고하였는데 트럼프 정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줄을 타깃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3월 13일부터 미국산 철강,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에 대하여 25%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 곧 캐나다 내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나다는 당분간 미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총리와 통상산업상이 일찌감치 미국을 방문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동향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판매 자동차 40%를 일본과 제3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으로 대응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화우 통상산업팀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내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국내 철강 산업, 산업용 로봇 산업 등을 대리하여 반등핀 조사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우 통상산업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WTO, FTA 관련 부서, 무역위원회의 반등핀 및 지재권 침해 조사 업무 관련 부서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WTO 분쟁, 반등핀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대응, WTO 분쟁, ISD 등 국제 통상 분쟁 대응, 글로벌 투자 정책 수립과 관세, 원산지 검증, 수출입 통관, 외국환 거래, 무역 기술 장벽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현재와 같은 미국을 상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기 때보다 더 긴장되는 이유는 당시에는 강요들과 공화당 지도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속을 하고 있어 정책 집행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자체제인 WTO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자 FTA도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 앞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보면 한미동맹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합니다.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들은 지정학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 공급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는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물론 미-이란 관계, 사우디-이란 관계, 민주-콩고 분쟁 등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공급망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플랜 B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외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 만큼 유사시에 대비하여 핵심 부품의 전략적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생산 및 물류 경로를 마련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을 회사 내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여 미국 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미국 내 투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철저히 계산한 이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화우는 한국무역위원회 조사사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등 외국 무역부재기관의 조사사건에서 국내 기업들과 한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0개국 이상에서 현지 해외 로펌과 협업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통상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기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화우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 이슈 화우가 함께합니다.